불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책 소개 시간이라서 고 작가님 모셨습니다. 박수! 오늘 고 작가님이 또 혼자 살아도 괜찮아. 영어로는 해피 싱글후드 맞죠? 해피 싱글후드. 네.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 이름이 어려서 제가 엘리야킴 키슬레브 작가님이 쓰신 건데 이게 콜롬비아 졸업하신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졸업하신 박사님 사야 맞죠? 박사님? 아 사야 박사 하기 취득했다. 네, 박사님 맞으십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데 이게 안경 좀 벗어봐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 스카우터 있나 이게 책 보면은 이렇게 스카우터인가 안 나오는데 아니 왜냐면은 책을 어떻게 이거를 그 괴물로 잡아오는지 모르겠어. 전 어떻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나도 어떻게 뽑는지는 오바 떠네 진짜. 나는 검증하는 거는 나는 알고리즘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아는데 그거는 정량적 평가고 정성적 평가는 고 작가님이 한 80하고 우리 신 PD가 20 하는데 그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정성적 그러니까. 질적 평가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건 정량적도 안 됐던 게 출간 전에 했기 때문에. 출간 전에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정성적에 의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읽었는데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이게 그거 진짜 내 사고방식을 한 대 빡 진짜 때린 책이에요. 내 사고방식에 엄청난 충격을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혼자 사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이야기. 그래서 고창이 이 책 이거 판권 왜 사셨어? 나 이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판권 왜 사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스카우터 벗어봤으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제 자체가 지금 뭐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싱글 라이프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시대의 흐름 아래 그게 교양이니까. 근데 그런 책들이 대부분 어떤 책이냐면 자기 경험, 담 혹은 거기 나온 인사이트야. 그렇지. 특별히 이제 독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관련된 연구가 별로 많지가 않고 근데 이 책은 보시면 알겠지만 알잖아요. 저희가 그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이게 주석이 6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주석이 70쪽이 넘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학술적 용어에 개땡큐라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이 사람이 600개 논문을 술술술 이렇게 써놓은 거 이런 걸 학술적 용어로 이게 어디 포르투갈 쪽 용어인가 아무튼 개땡큐라는 게 있어요. 진짜 개땡큐예요. 이런 거는 나는 그냥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하이 개땡큐 진짜 이러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이런 거 있어요. 주석이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작가여가지고 글을 쓸 때는 구조를 짜고 이제 제가 연구한 게 아닌 것들 종합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분이 본인 연구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사야 박사니까. 게다가 독신 연구가 별로 없어서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앞부분 보면은 앞부분에 좀 소액이 있어요. 내가 진짜 얼마나 빡시게 연구했는지 아냐? 그게 이 책에 사용한 연구 방법 나올 때 그래서 뭐 양적 연구 면에서 보면 고급 통계 모델을 사용해 3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추출한 대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고 뭐 쫄랑쫄랑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외부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종합한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내용 플러스 본인이 연구한 것들 종합해서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주장을 다른 연구 논문과 본인이 연구한 거를 아주 잘 버무려 가지고 한 거고 플러스 알파로 그냥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보통 현상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을 공유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이 싱글 라이프 독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히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가구가 최신 그 통계를 보면은 29%가 넘어요. 전체 가구 중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전형적인 그 가구 형태가 1인 가구고 이게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인 가구 독신이 행복해야지 우리 사회가 행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게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 관계자도 정책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들 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한다 해서 나온 책이 있죠. 칭찬해. 이거 진짜 너무 대단했어. 진짜 이 책은 저만 좀 높게 본 게 아니라 다른 출판사도 그래서 비딩이 좀 셌어 이거는요. 그냥 제가 이거 이제 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머릿말에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래 독신이 많아지겠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게 알아야 되는 거. 그걸 숫자로 알아야 되는 거. 그냥 다 그런 느낌이 있죠. 독신이 많은 정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회적인 면에서나 심리적인 면에서 지금도 결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심하죠. 하지만 현실은 확실히 변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많은 나라에서 독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레퍼런스 6번 붙어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약 4분의 1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레퍼런스 7로 붙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은 1999년에 약 5%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중국에서 무려 14.5% 3배가 늘었고 2010년에 유럽에서 주요 1인 가구 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섰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은 독신이 전체 가구 중에 4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은 이게 이미 아예 독신이 늘어나고가 있다가 아니라 독신이 전부인 거예요. 거의 사실상. 그래서 무슨 충격적인 여기서 그래프를 봤냐면은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완전 데이터 중심책이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 이거 보고 완전 개깜 놀랐네 진짜. 이게 미국의 시골이 아니라 주요 도시의 이제 평균 인구가 기혼인지 미혼인지 별거 이혼인지 사별인지 어쨌든 기혼만 다가구고 그 다음에 이제 미혼이랑 별거랑 사별은 이제 독신이죠. 제가 이것도 얘기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시나? 보면은 나는 이게 기혼이 가장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미혼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 도시는 기혼은 순위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되면 전 세계는 이런 문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냐? 왜 여러분 문화가 무섭냐면 우리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영화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런 체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블록버스터나 무슨 소설이나 이런 시리즈물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책에 관련된 내용이 책에 관련된 내용도 심지어 연구가 나와요. 예. 그거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래서 왜 이게 제 가치관에 진짜 해머지를 했냐. 왜 사고방식에 해머지를 했냐. 저랑 고약가님이랑 이거 읽고 진짜 되게 깊은 반성. 이게 되게 고급 용어로 개반성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반성 얼마나 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신은 미혼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별거와 이혼과 사별에 대해서 이게 합치면은 기혼보다도 크고 미혼보다도 많거든요. 거의 미혼보다는 적네요. 근데 아무튼 이 둘에 대해서는 싱글 라이프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실제로 나와요. 여기서 실제로도 가족이 됐을 때 행복도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들기 전까지는 가족이 일반인보다 행복도가 높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여러분이 가족을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어떤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시점 되면 역전이 돼요, 행복도가.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누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책은 진짜 혼자 살겠다. 안 읽으면은 100% 후회하는 책이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도 그럼 나랑 상관없는 책이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시점 되면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유리해지는 시점이에요. 되게 나이가 많이 먹으면. 왜? 제가 그걸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다 왔고 짜왔죠. 이제 그래서 이걸 제가 2번 읽었어요. 그래서 2번 읽어갖고 제가 글씨가 개발 3발인데 한 번은 빨간 펜으로 하고 한 번은 파란 펜으로 했는데 여기 읽어드리면은 제가 개발 3발은 저만의 이게 상형 문자인데 읽어드릴게요. 계속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은 결혼했다가 사별한 그러니까 동거자가 이제 함께 살던 사람이 죽은 것보다는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이 더욱 쉽게 적응한다. 그러니까 독신이 노년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신을 도와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이든 타이든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혼자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게다가 나중에 사별이나 이혼으로 겪는 사람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되는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 저는 독신이 아니잖아요. 가족이어도 혼자 지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부부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맥락적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독신과 기혼 가정의 장점을 다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어서 꾸려서 살다가 배우자가 이게 죽거나 이혼을 했을 때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훈련이 되죠. 왜? 결국엔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겁니다. 특정 시점에는 무조건 미혼이 아니죠. 싱글 라이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싱글이 됩니다. 특정 시점에는. 근데 거기에 대비가 대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도를 측정하면 역전이 한 70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대 수명이 80명이 넘어가니까 80살이 넘어가니까 계속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요즘에 좀 줄어들었죠. 근데 아무튼 그것도 평균이지 어떤 사람은 그러면 70살부터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거. 평균에 속으면 안 되니까요. 왜냐면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싱글은 무조건 필독서고 진짜
무조건 읽어야 돼. 왜냐면 여기 너무 과학적 강론이 많이 나오고 제가 다음에 또 읽어드리면은 부제가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안내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근데 저는 이거를 읽고 솔직히 사업 아이템을 너무 많이 얻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갈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너무 많이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인재를 놓칠 수도 있고 친구를 놓칠 수 있다는 나는 상상도 못한 편향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놀랍겠지만 독신들은 많은 서구 국가에서 성인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랬죠. 50% 40% 이래요. 독일 이런 데는. 그들이 주류인데 있음에도 심각할 정도로 낙인이 찍혀 있다. 주홍 글씨가 딱 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홍 글씨냐? 서문에서 언급했던 한 연구에서 1000명의 학생, 여러분 1000명은 그 이제 신뢰 구간이 엄청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1000명이면 엄청 작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 그거 표본조사도 1000명만 하는 게 신뢰 구간 그게 뭐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5차관 2.5% 그렇게 안에 들 거예요. 제가 지금 통계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는데 아무튼 정규분파에서 여러분 1000명이면 되게 높은 신뢰입니다. 1000명의 학생에게 기혼자와 미혼자에 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를 열거하도록 요청했을 때 기혼자는 성숙하고 행복하고 친절하고 정직하다는 이미지로 연상되는 반면 미혼자는 미성숙하고 안정감 없고 이기적이고 불행하고 심지어 못생겼다는 이미지로 연상되었다. 이게 우리가 편향에 이렇게 쌓였다는 거야. 그 서구 국가에서. 서구 국가.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했으면 더 심했죠. 외모지상주의에다가 유교주의까지 유교 탈레반까지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훨씬 심하죠 우리나라가. 가치가 높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 그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1000명한테 조사를 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싱글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뭐 직원으로서 상사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지 뭐 왜? 편향이 있으면 여러분 괴리가 생기고 괴리가 있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이게 여러분 그냥 옆에 책 여기 뭐 접어놓은 것도 없는데 여기 한쪽에만 레퍼런스가 10, 11, 12, 13, 14 여기만 4개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여기 또 적어놨는데 제가 뭐 접은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다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독신이 많다. 우리나라도 29%입니다. 3분의 1이 독신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것도 있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근데 또 남녀 간의 차이도 좀 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좀 더 오래 사시는데 그때 그런 외로움을 엄청 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그거랑은 다른 건데 요거는 이제 미혼, 독신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독신이 겪는 1과 3의 균형의 문제. 여기도 21번, 22번 논문이 2개나 들어갔어요. 번아웃 증후군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모든 일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무기력해지는 일종의 스트레스 증상이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독신이 기혼자보다 번아웃 증후군을 더 쉽게 경험한다고 말한다. 독신은 인구 내에서 특히 미혼 남성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을 위험이 크고 여성이 이혼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증상을 경험한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또 건너가면 24번 연구 여기 또 나옵니다. 독신들은 경력 개발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직업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중을 둔 그 한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감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크면 예상보다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때 자신감을 더 크게 잃는다. 이제 그래서 기혼자의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에 비해 기혼자들은 대개 배우자와 부모 역할을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일이 만족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안티프레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분배하듯이 행복 분배한 거죠. 그렇죠?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일종의 정서적 안정망. 여긴 정서적이라는 말이 없는데 제가 살짝 첨가한 겁니다. 안전망이 있다. 물론 독신은 일에 집중함으로써 기혼자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구나.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들에게도 자체 안전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공부가 많이 된 책이고 이게 꼭 읽어봐야 되고 모든 리더들은 다 읽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들도 다 읽어야 돼요. 왜? 애들은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뭐 맞아. 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제가 비딩 들어갔을 때 맞아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근데 읽으면서 그냥 그 정도가 아니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회적 편견이 있는 상태 게다가 사회의 어떤 그런 인센티브 구조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것에 사회 인센티브가 구조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독신한테 플러스를 뭘 주지 않는 구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다? 독신이 대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독신이 대세라는 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상태를 현실을 인지하고 거기서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막연하게 그냥 만화지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책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졸꾸러기라면은 우리가 30에서 40%가 동영상을 완주하거든요. 적을 때는 25%, 많을 때는 40%까지 하는데 진짜 졸꾸러기라면 이제 땡 잡는 통찰 들어갑니다. 네. 저랑 요즘에 고 작가님이랑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사회성이에요. 호모사피엔스가 15만 년 동안 진사회성,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한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군집을 이루면서 진사회성을 15만 년 쌓았기 때문에 그 DNA 엄청나게 누적됐습니다. 근데 이 싱글 후드, 이게 싱글 라이프라는 거는 진사회성에 반하는 인간적 행동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공동체건 개인이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사회성으로 진짜 이건 철학적인 거예요. 사피엔스도 여러분 다 진사회성 얘기예요. 진사회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물인데 그래서 지구의 정복자가 됐는데 우리가 이게 되게 15만 년 동안 쌓은 게 지금 10년, 20년 안에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무너지냐가 막연하게 진사회성이 파괴된다가 아니라 싱글 라이프라는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거기에 어느 정도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건 되게 수준 높은 책이고 읽으면 많은 걸 깨달으실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플러스 공동체 관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왜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4차 산업혁명 혁명이잖아요. 또 다른 가구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진짜 5차 산업 재난이야.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왜냐면은 너무 빨리 변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난 게 싱큐베이션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가족 다음에 공동체 모델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 해서 내가 싱큐베이션을 진짜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고 무료 모델로 더 많이 퍼뜨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싱글 후드라는 책을 읽고 해피 싱글 후드라는 책을 저는 갑자기 뜬금포로 독서 모임이 떠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얘는 이런 결론에 내렸나? 그 다음에 나는 그럼 과연 여기 아까 여러분 사회적 안전망이 있나?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이 책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독신자하고 기혼자 중에 독신자가 더 낫다, 더 효과가 좋다 이런 거 구분을 해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독신은 어떤 사회적 충족이 덜 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산에 준 행복도가 기혼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싱큐베이션을 할지 외부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독신한테 엄청나게 큰 행복도를 준다는 거죠. 가중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고 작가님의 이 책을 읽고 되게 뿌듯했냐면은 우리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온라인은 매질로 이용하고 매트릭스로 활용을 하겠다고 철저하게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는 테크놀로지 때문에 어떤 유튜버를 좋아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만 빠지면 여러분 안전망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정서적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을 보호받지도 못하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 싱큐베이션이라는 이런 좋은 오프라인 조직은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을 깨달았어요. 그냥 되게 황당한 거예요. 독신이랑 무슨 독서랑 뭔 상관이야? 독은 똑같구나. 근데 아무튼 이 책은 진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읽기가 어렵지도 않아요. 정말 논문을 여러분이 70쪽 이러면 읽을 방법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근데 내용이 쉬워. 되게 책 잘 읽게 술술 읽히게 쓰여져 있어요. 구성만 많지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저는 논문도 몇 개 찾아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좀 군더더기가 없는 책이지. 진짜 군더더기가 없어서 정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콜롬비아 여러분 아이브리그인 거 아시죠? 진짜 이름 읽을 때마다 엘리아킨 키슬레브 박사님이 정말 잘 쓰였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시대의 교양이에요. 예, 이 시대의 교양이에요. 시대의 교양이자 시민의 교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사회성 옛날에 배웠으면 이제 그 진사회성이라는 걸 우리가 철학으로 배웠는데 그게 어떻게 변질되고 파괴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거기서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공잘 맹잘 얘기 통계를 조사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독신이 몇 %씩 따져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 얘기하잖아요. 저출산 전에는 여러분 이걸 얘기해야지 저출산을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출산을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독신이 대세인데. 독신이 대세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다 읽어보시면은 깨닫는 게 정말 많고 본인도 나중에 늙었을 때도 사별을 했을 때 혹은 뭐 별거를 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부부가 읽었을 때도 우리가 때로는
서로가 떨어져서 이렇게도 살아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의 소중함도 알고 가족을 이점도 알고 근데 가족의 중요성도 알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진짜 이 책 안 읽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아무튼 고약가님 진짜 명적 큐블리케이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네, 진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뭐 책이 다 좋지만 되게 뿌듯한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그래서 오늘 스카우터인지 확인하면 스카우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안구를 뽑아볼 수는 없잖아요. 놀랍게 올 상반기에 나온 책들이 아직 라인업이 어벤져스급이죠. 왜냐면 우리가 추천한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가 추천한 책들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 깔 레벨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다고 약속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배운 철학을 사회에서 실천하는 그런 고작가 신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